가보셨다면 대성중학교 가보신 것 같은데 그 전시관 안에 윤동주 사진 있고 문익환 사진 있고 뭐 정일권 사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가셨다고 하죠. 재밌잖아요. 그 윤동주는 어린 사진이고 그 문익환은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둘이 친구가 예. 그게 잘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40년대 초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조선족도 징집하기로 결정을 하고 징집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때 문익환도 윤동주도 장준하도 다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대응이 달라요. 지성이 지금 그 자리를 쏟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기만 딱. 예. 나눠 듣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시사 프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살아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빠져요, 빠져요. 그러니까 문 목사는 나 일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신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단판을 져요. 위험하죠. 그냥 듣고 그냥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는 건데 신학자니까 양심상 안 그래줬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세 시간 싸운 토론 끝에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전학증명서를 떼어줘서 만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그냥 입대하자. 입대해서 일본 군대가 약해지면 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그 의논을 한 거예요. 신기합니다. 나 이리 근데 춤도 그 모르게. 중에 한 명이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생체 실험 받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장준하는 이미 불량선인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자기가 입대를 안 하고 잠적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찍혀 있는데 나까지 징집을 기피하면 집안이 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입대를 해서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대를 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해요. 탈출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에 가서 김구 주석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대 중후반쯤에 이 세 사람이 징집령을 놓고 대처했던 것.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이후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가장 과격하게 했다. 그 자리에서 잡혀 죽는 거고 장준하는 김구를 만났기 때문에 해방 정국에서 김구 주석을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일찍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문 목사는 신학을 계속 하면서 쭉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 번역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참여가 계속 뒤로 미뤄진 거죠. 근데 그 윤동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에 받은 게 그 문 목사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 할머니가. 예. 윤동주의 그 장례식은 문 목사 아버지가 집전을 했어요. 예. 근데 왜 자꾸 저 궁금해 왜 아버지를 자꾸 문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님이라는 게 더 정감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아버지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문 목사로 통칭되니까 그 저도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해진 달이 예. 얘기가 전달이 빠르니까.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몇 분에 6번 들어가셔서 11년 반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59에 처음 들어가시는데 76에 돌아가셨으니까 생애마직 17년 중에서 11년 반을 교도소에서 사시니까. 네. 뭐 민주운동도 하시고 뭐 사회운동도 하시고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부재가 많으시니까 자식으로서 아버님은 좀 원망할 수이 들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전혀. 세상에 나가신 분이고 그리고 늘 대문을 열어놓고 사셨거든요. 대문 열고 살았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집에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안에 늘 문을 열어두고 사셨어요. 밤에도. 도둑에 대한 두려움 없었다는 거죠. 일단 도둑이든지 뭐 도둑도 교도소 동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민주화 운동이랬던 뭐 사회 운동가로 이제 유명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시 정부와 이제 대립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주요 인물의 자제들은 예, 또 쭉 불이익을 당했을까? 예. 가족으로서 뭔가 위기감과 뭔가 살벌한 무서움을 뭐 솔직하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포가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띵동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죠. 그 연행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해보고 있나. 띠리링 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냥 끊어요. 있구나. 그러고 가서 띵동 해서 나가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도 싫고 띵동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야, 그럼 개인적으로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 띵동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도저히 듭니다. 내 같은 가족이면 일단 좋은 의도지만 말렸을 것 같거든요. 그 말린 거는 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처음 그 민주국 선언 사건으로 들어갈 때 2년쯤 26개월인가 만에 나오셨는데 나와셨을 때 6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60도 넘고 그러셨으니까 조용히 자서전을 좀 쓰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리로 잠깐 보고 이렇게 외면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답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신 걸 보면 저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이고, 자서전 쓰라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런 거 같댔는데 야 무슨 자서전이야. 끝내 자서전은 못 쓰셨죠. 끝내 자서전을 오랫동안 쓸 시간이 없었어요.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죄송스러운 죄책감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동주 장준하에 대한 부채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윤동주 죽었고 장준하 죽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죽을 차례 이런 거죠. 그죠? 뭐 자식은 또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부모님 건강도 생각하게 되고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자식 부모님 오래 사시길 바라고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논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그것도 그렇게 뭐 자식으로서는 늘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교도소가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는 뭐 라지에타 있고 그래서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을 주는데 이렇게 좀 큰 바켓 같은 데 주거든요. 하루 종일 쓰라고. 그게 아침에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룻바닥이죠. 예. 0.75평이라는 게 누워서 이렇게 한번 돌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담요 몇 장 갖고 70 노인네가 버티는 건데 아니, 정말 1년 살고 나오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는데 그렇게 물이 그렇게 어는데 예.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또 들어가는 거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는 게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뭐 비욘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편 같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크기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크기인 거죠. 그 아버지가. 둘의 무모한 결정이 인생을 바꾸다. 8년 동안 뭐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뭐 수입이 확보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왜 굳이 8년 동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연극 배우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처음에 현대 인터내셔널이라고 나왔거든요.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가 제가 무역과를 다녀가지고 무역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인터내셔널이 붙어있길래.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중화학업체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아 이건 무역회사 아니네. 제가 문과 졸업생인데 건설업체에서
제가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망하더라도 내가 결정을 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연극밖에 없었어요. 학교 때 연극을 했었으니까. 그 사실이 32살에 뭔가 직업을 바꾼다. 그래서 너무 그냥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죠.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첫 해 한시연대기, 두 번째 칠수만수를 했는데 이 두 작품이 작품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났지만 칠수만수 같은 건 관객이 정말 연극사상 최대 관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5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아니, 극장이 이제 100석 정도 되는데 입석을 넣는 거죠. 그러면 한 150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연마다 15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는 거죠, 그냥. 그럼 수입은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았어요. 대기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연극 배우는 일단 배고프다는 게 이게 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예, 예. 배부른 직업이었군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화제가 됐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김희애 씨랑 김희애 씨랑, 예. 그 손숙 선배가 일간 스포츠에 영화평을 쓰셨는데 그 고지하고 싶다에서 또박또박 똑똑하게 구는 문성근이가 저런 어벙벙한 역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 몰입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동업자가 이렇게 보신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영화에 출연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러면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영화를 막 강한 역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부담될 때도 있고 인상도 들지만 그 당시로 왔을 때는 그 지식인 이미지가 또 탐났을 거 아닙니까? 문성근이가 이제 야, 좀 국민들에게 좀 우리 좀 더더하고 진짜 이거 인텔리 하겠다. 아, 이래 그래서 대가 커피 딱 마시면서 딱 꼬면서 밥 했는데 비행기 외국 타고 날 때도 음식 뭐 드시고 커피 막 쿠키 아무것도 안 먹어요. 자, 그런 이미지도 왜 이거 탐이 안 났을까요? 그런 탐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요. 도리어 그런 이미지를 깨려고 노력하는 적은 있어도 그게 부럽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그냥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예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좀 많이 무리했죠. 그리고 또 너무 난처한 것도 많고 또 근데 저 굉장히 피곤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예인이 피곤했다면 일단 성공으로 봐야 됩니다. Yep. 예. 자,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제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해준 게 너무 없구나라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들하고 같이 조그만 극장 하나 같이 힘 모아서 마련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관객 여러분 만나는 것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꿈입니다. 문성근의 고민은 다이어트가 아주 지긋지긋해요. 드디어 고민 해결. 자, 오늘의 연예인 우리 문성근 씨의 고민 다이어트가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나 지긋지긋한 고민을 다 가지고 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해야만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어떤 목표를 향한 것이기에 그 지긋지긋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릎팍 도사 또한 지긋지긋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짱이 못돼서 이러고 있습니까? 존경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좀 부근한 캐릭터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인위적으로 6끼를 먹어가면서 이 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짱 단번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억지로 6끼를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지긋지긋한 고민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평생 힘든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의뢰인의 지긋지긋한 고민이 있었기에 배우 문성근의 지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가치 있게 발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인 외모로 천의 얼굴을 연기하는 문성근이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문성근의 이미지를 위해서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감수하라! 마지막으로 스타에게 최고의 기운은 스타 팍팍! 6년근 문성근입니다. 6년 문성근
어디에 특별히 좋은 인삼입니까? 6년에 한 뿌리만 먹어도 다이어트 걱정은 싹 사라지고요. 와. 서른들의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를 북 돋아준다는데 아주 특효입니다. 와. 지적인 카리스마를 얻고 싶은 젊은이들, 이직이 두려운 젊은이들이여 6년근 문성근을 먹어라! 조금 이상하지? 문성근을 삼켜라! 조금 이상하지만 자매품이 있어요. 자매분 뭐가 자매품! 있습니까? 정력의 상징 6년근 2대글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또 있습니다. 키가 커서 너무 고민인 이들 바로 이수근이 있습니다. 기가 커서 고민이신 분들은 예, 이수근을. 자, 우리 오늘 문성근님의 인생이 말해주는 용기와 소신, 연기가 말해주는 열정과 진정성이 오랜 시간 대중 곁에 값지 보약으로 여겨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소신 있는 배우 문성근이요. 이제 어디론가 떠나있지 말고 대중 곁에서 양원하라!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눈살 무릎 팍